안녕하세요. 오늘 6월 25일, 6이 오네요. 네, 6월 25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호몰로지 보고, 호몰로지 넘어가기 직전에 조금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채널지 기사님께서 이제 좀 들어오셔가지고,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본 것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거를 공유를 하고요.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드럼 코어몰로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진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일단은 해본 거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럼 코오몰로지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볼 때 이제 클로즈드 폼하고 이그젝트 폼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커널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클로즈드 폼에서 이그젝트 폼을 쿼션트 하는 거를 그거를 그게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커널하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네 봤는데 그럼 이제 클로즈드 폼이 뭐냐? 클로즈드 폼은 W가 있는데 이 W를 외미분 D를 취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W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클로즈드 폼이죠. 그래서 얘가 DN의 커널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드럼 체인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W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D 이렇게 근데 되는데 배정 선생님 네. 이게 화면이 엄청 깨진다고 해야 되나? 흐릿하다고 해야 되나? 이 저만 이런지 화면이 혹시 깨지나요? 잘? 조금. 그냥 그 화질이 되게 안 좋은 그 아, 글 그래요? 저는 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 화질은 보이는데. 아, 그래요? 뭐지? 저는 잘 보이는데. 그럼 공유를 잠깐 다시 다시 해볼까요?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 아, 이런 괜찮나요? 아, 네네네. 네네네.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었나 보네요. 줌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엔 폼하고 이그젝트 엔 폼들을 쿼션트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커널, DNA 커널과 DN-1의 이미지를 쿼션트한 것인데 그래서 클로즈드 폼을 다시 보면 이제 D를 취해서 0이 되는 W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보면 이제 여기 W가 이렇게 살고 있고 얘를 D를 취했을 때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밑에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참고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W가 살고 있으면 그 0으로 가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0으로 가는 애들이 커널이 될 거고 그리고 Dn-1 그러니까 그 오메가 n-1에서 오메가 n까지 오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 클로즈드 폼이라는 거는 D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건너갔을 때 0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DN에 대한 커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n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커널 오브 그런 식으로 그 위키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DW가 0인 애들을 모아둔 것이죠. 그리고 이그젝트 폼은 뭐냐면 여기에 W가 살고 있는데 그 D 에타꼴로 된 형식이고 그래서 D n-1의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얘가 W가
그러니까 얘를 D를 취해서 왔을 때 W가 되는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애들이라서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그젝트면 클로즈드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이그젝트 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어떤 함수 뭐였죠? 얘가 이제 스칼라 함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W라는 것은 외미분 D를 취한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클로즈드에서 이그젝트를 쿼션트를 한 것이 뭐냐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클로즈드 그러니까 커널에서 이미지를 쿼션트한 것도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 D를 취해서 0이 되는 애들인 거죠. 얘가 D를 취해서 0이 되는 애들 걔네들 중에서 얘는 D를 취해서 W가 된 애들인데 걔네들을 쿼션트니까 제거하겠다,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D를 취해서 0이 되는 애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패곡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채널지기 선생님 코멘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패곡선을 그러니까 루프를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루프가 이제 패곡선인 거고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인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루프를 잡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일반적인 루프가 아닌 이런 패스를 잡아버리면 여기 끝하고 여기 끝점 빼기 끝점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이 점이 임의의 점일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 패스의 경우에는 적분을 했을 때 얘에서 얘를 빼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뭐 일관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딱히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루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도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시작점 빼기 시작점 세모 빼기 세모라고 해보죠. 시작점 빼기 시작점이 돼서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인 경우에는 루프를 잡아서 거기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걔가 이제 0이 되니까 패곡선 위에서 선적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패곡선에서의 선적분이 0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패곡선 위에서 선적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패곡선 위에서 선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패곡선을 생각하는 이유, 루프를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동수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다른 면에서 또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 네, 호몰로지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 루프를 생각하는 게 바운더리가 없는 곡선을 좀 생각해야 아, 돼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에서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패곡선 생각하면 네, 그냥 계산이 안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감마 B 대입하고 감마 A 대입해서 빼면 되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더 일반화하면 그래서 스토커스 정리 적용할 때 생각하면 그냥 바운더리 위에서 적분하는 게 우변에 들어가잖아요. 바운더리 그 위에서 접근, 네, 그쵸. 좌변에서 뭐 어떤 공간에서 적분한 거라면 우변에는 그 공간의 바운더리에서 적분한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바운더리가 없는 대상을 생각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아, 면에서도 이제 루프를 쓰는 이유가 좀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호몰로지, 저번 시간에 했던 호몰로지 관련한 이제 코멘트. 네, 그 생각은 저번 시간에 제가 호몰로지 해놓고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얘가 회곡선 위에서 이 선적분 자체가 잘 정의가 되는 그런 애들인 거고,
그래서 D를 취해서 W가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했듯이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스칼람스 에타를 D를 취해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이가 그러면 선적분이 잘 정의되는, 그 회곡선에서의 선적분이 잘 정의되는 그런 애들 중에서 요거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니까 스톡스 정리가 적용이 잘 되는 애들일 테니까 그 스톡스 정리가 잘 적용되는 애들을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적용 잘 되는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적용 잘 안 되는 애들만 남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와인딩 폼, 우리가 맨날 했던 그 와인딩 폼처럼 그런 구멍이 있는 애들이 남을 거고, 그러면 그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짓을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왜 굳이 잘 되는 애들 버리고 잘 안 되는 애들만 남기나, 그거를 저번 시간 그 코멘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티데리버티브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것은 안티데리버티브가 있다는 얘기고, 얘가 잘 정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티데리버티브가 뭐 못 찾거나 아니면 뭐 찾기 힘들거나 못 찾는 경우겠죠. 못 찾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미분방 정식하고 연결이 되면 얘가 이그젝트라는 것이 그 미분방 정식에도 이그젝트가 있잖아요. 그 이그젝트랑 똑같은 이그젝트더라고요. 약간 그 단어는. 그래서 완전 미분방 정식으로 못 푸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싶다고, 요거는 이제 최설지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 쿼션트가 그 드럼코모로지를 이해하는데 드럼코모로지 정의가 쿼션트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안 되는 애들 찾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쿼션트가 안 되는 애들을 찾는 건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이게 클로즈드 폼의 집합 빼기 이젝트 폼의 집합,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차집합을 찾으면 되는데 왜 굳이 쿼션트를 찾을까? 제가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약간, 네, 그러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차집합의 경우, 그 쿼션트의 경우는 이제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벡터 스페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쿼션트를 하게 되면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보존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R3에서 R1, 뭐 예를 들어서 Z라고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R2인데 뭐 XY 평면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Z축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Z축 없는 걸로 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쿼션트 벡터 스페이스를 해서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는 건데, 근데 차집합을 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쿼션트를 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음,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네네네. 차집합은 약간 억지네요. 뭐 차집합 해봤자 남는 구조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네. 네, 그런 생각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참, 네, 약간 신기했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3장이거든요.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태클 많이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계산하고 여기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오늘은 이게 생각보다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S1에서 일단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요 공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겠죠. 그래서 제로, 원, 투 해서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 원이랑 오메가 투랑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메가 제로는 제로 폼이죠. 제로 폼. 그래서 그 S1 위에서의 일반적인 그 함수들이 될 거고 그리고 오메가 1은 원 폼이죠. 그리고 오메가 2는 투 폼인데 사실은 얘는 1차원이기 때문에 투 폼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H0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오메가 제로가 이제 매끄러운 함수들이니까 그리고 D0 같은 경우는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1으로 가는 그러한 그, 미분이고 뭐라 그러죠? 매핑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F에서 DF로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널은 뭐냐? 커널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애들 중에서 0으로 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DF가 0인 애들. DF가 0인 애들은 상수함수인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봤을 때, 어디 갔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제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표기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로 했고요. 그래서 D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미지는 앞에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빵인 거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커널 D0에서 이미지 D-1을 쿼션트를 한 건데 커널 D0는 아까 상수함수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D-1은 없으니까 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걔를 쿼션트를 하게 되면 R 실수 집합과 그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뭐냐 H1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 오메가 혹시 네, 그 H0에서도 조금 그 생각해 볼 게 저는 저 부분인 것 같거든요. DF는 0인 함수가 상수함수다. 네네네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F가 그냥 우리 아는 뭐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이게 스칼라 펑션이면 이제 DF가 쓰이면 정의대로 하면 뭐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 네네네 붙이고 F를 Y에 대해 편미분하고 DY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몇 개인지 몰라도 아, 그런 애가 뭐 0이라는 거니까 저 뭐야 컴포넌트가 다 0이어서 네네. 그러면은 모든 방향으로 편미분했을 때 0이면 이제 어 음. 그레디언트 F가 0인 거죠. 네, 그러면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네네. 네.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지금 S1이잖아요. 아, 네네. S1이면 벌써 이제 수상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아, 그건 또 S 그렇게 생각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F가 지금 S1이면 어 S1에서 S1으로 가는 건가요? 네, 스무스 펑션이?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펑션의 이제 외미분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어 아무래도 S1을 저거 해야겠죠?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해서 트랜지션 맵을 이제 뭐 잡겠죠. S1이니까 뭐 0,2파이 이거랑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트랜지션 맵을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에 이렇게 합성해서 네,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처럼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고 거기서 미분한 게 0이다 하면 근데 이 과정도 약간 로컬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러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분에서 0이니까 상수함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러게요. 그걸 그, 유클리드, 맞네요.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걸로는 유엔 선생님 말씀대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다른 short exact 시퀀스가 있잖아요. 네. S1하고 U랑 V랑 합집합을 해서 S1을 만들어서, 음. 그래서 한번 여기 쓸까요? 저희 그러면 그때,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해보실래요? 아, 여기 어? 그냥 쓰면 되니까. 네네네네. 요거에, 여기서 알파를 보내서, 요거 U 디렉션 V. 요거 했던 이 짧은 열 있잖아요. 음. 요 짧은 열을 통해서 방금 유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 U랑 V에 있는 정의된 녀석들을 본 거죠.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도 저희가 S1 전체를 파라미터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음. 사실은 패치를 하나를 잡은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확인한 미분 형식도 요거 하나에 들어있는 녀석이 있겠죠. 얘나 얘. 근데 여기서 잘 정의되면 얘가 이그젝트니까 여기에 정의된 녀석들이 여기서도 잘 정의돼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 그래서 S1에 있는 녀석들도 상수함수로 봐도 사실은 무방하다라는 좀 그림을 가야지 S1 자체에 뭐가 잘 정의되어 있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약간 우리가 그 몇 주, 한 2주였나 3주 전에 했던 그 구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거랑도 좀 비슷하게 연관돼서 그걸 S1을 쪼개가지고 그런 식으로 U랑 V로 쪼개서 그렇게 이그젝트니까 네 그렇게 하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U랑 V로 쪼개서 네. U에서 이제 이그젝트면 아니 그러니까 이그젝트 펑션을 로컬하게 두 개를 잡아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쵸? 전체에서 상수함수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S1 위에서 뭔가 있다 없다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어떤 패치에서 결국에는 확인을 한 거니까 U나 V에서 확인이 될 텐데 U나 V에서 정의된 것들이 M으로 가기 위해서는 M에서 정의된 게 U랑 V로 제한된 거 말고는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결에서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그젝트하다는 걸 보이면 S1에서도 어떤 함수들이 정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는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U랑 V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S1이면 뭐 좀 위쪽에 있는 뭐 반원보단 좀 더 긴 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반원보다 좀 더 긴 원 한 다음에 U랑 V에서 보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저 실수해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수 함수다가 각각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 함수인데 그 겹치는 부분에서 같아야 하니까 지금 그게 김나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래서 겹치는 데서 같으면 그 위의 상수랑 아래에서의 상수가 같아야 되니까 글로벌하게도 상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그,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이그젝트다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 걸까요? 그 과정이? 혹시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김나우 선생님? 어 이게 그러면 제가, 제가 공유를 끌까요? 어,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토론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제가 네 오늘 제가 할 게 매우 짧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H0부터 태클을 막 걸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런 좋습니다. 겁니다. 좋습니다.
공유가 안 돼요. 어, 네. 공유가 돼요. 어, 공유가 되네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만 찌끄려 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알파가 있고, 0이 있어서, U, 합성곱, K 베타가 있어서, 0, U, 교집합 V가 있어서, 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그러면 그냥 되게 나이브한 상상은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안 되죠? 2차,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찌그려서 그린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냥 제를 해서 U랑 V를 각각 제 생각, 그냥 이거에 대한 그냥 제 생각을 조금 적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다. 얘가. 어? 어디 갔죠? 지우개. 1부. 왜 다 지워지죠? 1부. 약간 이렇게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지우개를 들고. 왜 이러지? 얘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여기가 오픈으로 자빠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 얘는 지금 실수 전체 평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은 약간 u라고 생각하면 u의 구간을 x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전체까지 되도록 약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u에서 정의된 f 함수고, 그리고 얘는 v라고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약간 이렇게 오픈되게 정의된 애고, 그러면은 얘네들의 중간 어떤 사이에는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둘 다 열리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히면, 만약에 전체에서 f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었다면 얘네들이 습관적으로는 약간 오버랩 v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u로 뭔가 리스트렉션 시켰을 때 오픈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v로 리스트렉션 시켰을 때 잘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걔네를 다시 u 이렇게 보냈을 때 얘가 다시 리스트렉션이 잘 돼서 얘네들끼리 다 어떻게 좀 호환이 좀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이 각각 얘는 지금 여기 0에 들어있는 애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이 요 합성곱 요 녀석 자리에 얘네들이 각각 있겠죠? 그리고 요 컴포넌트에서 또 리스트렉션 시키면 얘가 또 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잘 되겠다. 근데 얘는 지금 R2여서 저희가 뭔가 함수가 정의된다라는 거를 전역적으로 정의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그림을 제한시켰을 때 제한되는 그림이 잘 보이는데, 근데 S2나 S1만 생각을 해도 여기 뭐 전체를 돌아다니는 뭐 또 함수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이걸 기술할 수 있는 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U를 예를 들어서 S2에서 뭐 노스포를 빼자. 뭐 이러면은 뭐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평소에 잡는 구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로 잡아도 어떤 부분이 잘려진 애는 R2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사우스폴 뭐 그냥 이렇게 적으면 그럼 저 여기에서 혹시 네, 그 네, S2 말고 S1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S1으로요. 네. S1으로 해도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식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이 자체로 어떤 잡을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평면을 통해 어떤 축 하나, 축 하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알세타 잡아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파라미터화 해서 세타가
또 열리기 잡아야 미분이나 이런 게 문제 없이 되고 적분이나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떤 한 점은 무조건 빠지니까. 근데 이렇게 빠지게 만들면 R1에서는 저희가 뭔가 정의되거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의가 되는 거를 구체적인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U나 V에서 정의된 애들밖에 확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근데 U나 V에서 이 M으로 갈 때, M으로 잘 가는 맵이 정의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계산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인클루전 맵, 뭐 엠베딩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U에서 S1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다면 당연한 건데 어떤 이 점에서 P를 뽑으면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P를 뽑았을 때 얘가 음, 자기 자신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엠베딩에 뭐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전혀 잘 모르지만 그냥 좀 대충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조금 끄적이자면 근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치면 어차피 저희 다 오픈으로 잡고 이랬으니까 그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CP, U 근데 얘는 사실 R2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C, P, S1인데 얘는 또 사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그냥 어쨌든 탄젠트 플레인에서 사는 녀석들일 테니까요. 미분을 했을 때 이걸 뭐 푸시포워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일단 이게 가능은 하겠다. 근데 가능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땅대를 취하면 그냥 얘네 둘이 바뀌면서 원소만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TP 스타 S1에서 TP 스타 U로 가는 애들이 정의가 되는데 이게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는데 확장이 된다. S1하고 U 전역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얘를 이렇게 스타로 쓰고 어, 제로폼 S1의 제로폼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미분 형식들이 제로에 있는 U에 있는 제로에 있는 녀석들을 다 간다. 그러면 여기 정의되어 있는 모든 미분 형식을 골랐을 때 얘를 이 스타를 태우면 얘는 여기 0공간에 있는 미분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얘를 푸시포워드라고 하고, 풀백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뭐, 그 접평면들을 이어붙이는 뭐, 섹션을 그 이어붙여서 막 만드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너무 깊어지는데, 그 깊어지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선에서 그냥 접고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이걸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치면 M에 있는, 그러니까 S1에 있는 모든 미분 형식들이 그 공간으로 제한 리스트렉션 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럼 알파, 저희가 저 위에서 봤던 알파 K, 오메가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각각이 지금, 요 맵이 있어서 1로 리스트렉션 시키고, 1로 리스트렉션 시켜서 결국에는 오메가를 U로, 오메가를 V로 제한시킨다. 약간 요런 식으로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핑이 원투원으로 보장이 되면 U에서 어떤 정의되어 있는 애들, V에서 정의되어 있는 애들이 각각의 엠베딩이 잘 되고 그러면은 전체 공간 S1, S2에서도 존재한다. 네, 너무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점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신 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 쇼트 이그젝
디폴트 시퀀스가 아니라 그 어떤 그냥 그 시퀀스의 어떤 대응 관계인 거 아닌가요? S1에서?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걸 네,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원래 오메가에 그러니까 D 오메가가 0이었을 때 네. 그러면 잠시만 저도 쓰는 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U랑 예, 저렇게 가고 거기서 교집합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여기서 일정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얘가 또 교집합이 있어서, 얘는 무조건 빵으로 간다. 그리고 얘는 서젝션. 어, 그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구체적인 상황이 그 어떤 오메가가 이제 뭐죠? 클로즈드인 걸로 시작을 했죠. 오메가가 오메가가 지금 제로 폼이고 네, 클로즈드니까 D 오메가는 0이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저 레스트릭션이 각각 그럼 자연스럽게 쟤들도 클로즈드가 되겠네요. 아, 얘는 지금 원폼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렇네요. 요거네요, D. 여기 아니네요. 아,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제로 폼들끼리 그쵸, 그쵸, 절식하고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D 오메가가 되는 녀석들의 영역이 여기로 갔을 때 또 어떤 그림이 있겠죠? 네. 제한되는 맵이니까. 네. 그렇죠. 저 오메가 뭐 바라고 할까요? 오메가 바 U, 오메가 바 V 뭐 이런 애들의 집합이겠죠? 아, 그쵸, 그쵸. 네. 요런 녀석들이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네. 네네. 얘네도, 아, 그러네요. 이거는 저희가 상수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일단. 보면 그건 그러려니 한다고 치면 그 네. U에서의 어떤 정의된 폼이 D를 취해서 0이면 그 U는 저 그냥 실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사실상 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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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적으로도 그쵸.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실수해서 클로즈드면은 이제 상수함수인 거잖아요. 제로 폼은. 그쵸, 그쵸,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오메가 바 U랑 오메가 바 V가 상수가 각각 되고 그쵸, 얘네는 상수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자꾸 구체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걸 이 시퀀스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가 제 관심사거든요. 음, 그래서 아, 또 그러면은, 네. 네네. 여기가 지금 그 0으로 가는 애들은 어차피 여기서는 상수밖에 없을 테니 요 상수밖에 없는 애들을 태워서 보냈다고 치면은 원투원이니까 뭔가 있겠죠? 네. 근데 얘네가 0으로 가는 게 사실은 버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의 네. 이미지가 되는 그 녀석들은 여기 다 있긴 할 텐데 그리고 네. 원투원이니까 네, 하나하나 각각 대응이 되겠죠? 네. 근데 얘가 여기서 D를 취했을 때 빵이 되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애초에 빵이 되는 애들을 태운 거 아닌가? 근데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서 먼저 꺼냈잖아요. 얘에서 0이 되는 녀석들은 상수함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상수함수밖에 없는 애들의 프리 이미지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프리 이미지가 요거라고 했지, 얘가 빵이 되는 녀석들이 요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시작을 여기서 잡았으니까. 약간 이거 아닌가요? 네, 좀 추상적인가 싶은데 그 S1에서 정의된 저 네, 폼에서 네, 0으로 가는 애들의 그 프리 이미지 그러니까 커널이죠. 커널을 먼저 네. 잡고 여기서 먼저 잡고, 네 그쵸? 거기서 0에 그러니까 커널을 먼저 잡고 네. 여기로 그거를 가는 거야? 보낸 다음에 네 네.
그럼 보내면 그게 오메가 U, 오메가 V가 그쵸, 그쵸, 되고, 그쵸. 그쵸? 네. 근데 오메가는 D를 태우면 0으로 갔으니까 그쵸. 오메가 아, U랑 오케이, 오케이. 오메가 네. V도 D를 태우면 0으로 갈 거다. 그쵸, 그쵸, 그쵸. 저 그러면 더 넓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 그렇네요. 이러면, 여기서는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상수함수일 것이다. 근데 이게 상수, 아, 상수가 되는 건데, 그쵸, 그쵸, 그쵸.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어, 저 중간에 오메가 U, 오메가 V는 U 교집합 네, V에서는 애들이 저 같아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상수, 상수가 뭐 A, B 이런 느낌이 아니고 A, A였다. 그렇죠, 그렇죠. 로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열이 이젝트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열이 이그젝트라는 건 결국에는, 어, 알파가 인젝티브, 그리고 두 번째로 베타가 설젝티브, 네. 그리고 3번으로 그 이미지 알파, 코널 베타. 요거 세 조건을 만족하면 이그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뭔가 약간 그냥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냥 이그젝트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요게 이그젝트기 때문에 그 글로벌하게 상수가 되는 건가라는 게 이제 궁금한 것 음, 같고요. 그래서 만약 S1이나 UV를 다른 식으로 잡는다거나 하면 뭐 언제는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초에 S1이 아니라 그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두 개인 놈으로 M을 잡으면 네. 그러면은 그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서클에서 이제 북극점, 남극점을 그냥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U랑 V를 뭐 왼쪽 반원, 오른쪽 반원 이렇게 잡으면 네. 왼쪽 반원에서 상수고 오른쪽 반원에서 상수여도 그 북극점이랑 남극점을 제외한 그 어떤 붙인 그 M에서 전역적으로 상수가 아니잖아요. 왜죠? 어, 음, 아, 그러니까 U랑 V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약간 이런 거요. 네네네. 그 제가 교집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교집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는 최근에 그 이 예시도 떠올랐는데 그 막 고등학교 뭐 교과서에 어떤 거짓말 뭐 이런 걸로 뭐가 있냐면 그 x분의 1의 부정적분 있잖아요. 네. x분의 1의 부정적분이 이제 교과서에는 절대값 lnx 더하기 c라고 돼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x가 양수일 때는 lnx 더하기 c1이고 x가 음수일 때는 ln 빼기 x 더하기 c2다. 약간 이런 그 부정적분에 대한 그 음, 그게 있거든요, 얘기가.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뭔가 그 0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x분의 1의 정의역에 그러니까 그 음, 연결된 그 어떤 부분은 두 개라서 그 두 개에서 각각 상수라도 전역적으로 상수는 안 되는 거죠. 음, 교집합, 네. 어, 그래서 그 불연속이라서 경우는 네네 불연속이라서 오른쪽은 뭐 다른 상수 붙이고 왼쪽은 다른 상수 붙여도 상관없다. 어차피 미분해도 똑같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북극점, 남극점 빼면 불연속이니까 거기랑 거기가 그러니까 상수가 다른 상수여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전역적으로 그 정의가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정의가 돼도 전형적으로 상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음, 음, 근데 약간 이 논리가 그러면 저 1번, 2번, 3번 중에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얘가 일단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정 어, 아닌가요, 그러면? 어, 공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이렇게요? 있어도 어, 뭐 그림 그려진다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셋업을 되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해왔잖아요? 해왔거든요, 저는.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U, V, U 교집합 V, 그리고 그냥 M이라고 쓸게요. M이 모두 미분 가능하고 오픈이고,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당연하게 걸려 있었으니까, 이 녀석을 따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네. 전역적으로 정의되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교집합 V의 왜 중요한지. 그리고 유엔 선생님 질문은 명확하잖아요. 뭐 때문에, 저 세 개 중에. 이그젝트라면 저 세 개인데, 저 세 개 중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근데 음, 이게, 네, 네, 지금 논의도 논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도 들여다보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 인클루전 맵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다면 당연하지 않은데, 특히 요 베타 녀석을 뭔가 보일 때,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상반구 이렇게 하고, 뭐, 한쪽 하반구를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지금 겹치는 녀석들이 여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서젝티브인 걸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뭔가를 뽑았을 때, 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도록 보여야 되는데,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파티션 오브 유니티,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증명이나 이런 걸. 그래서, 또 뭔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약간, 지금 유현 선생님 질문대로, 셋업이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대로 넘어가면 저희가 사실 여기서는 세컨드랑 서드를 봐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퍼스트를 봤을 때 0에서 커널 F, A, F, D 약간 이렇게 해서 뭐 A 여기를 그냥 이미지 F라고 잡을게요. 이미지 F 해서 요게 이그젝트인데 얘를 그래서 A 센트 커널 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저희가 스월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먼저 본 거죠. 요 그림대로 저거를 서드나 세컨드로 확장할 때 그거를 뭐 로컬한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확장시키는데 어디 저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런 증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길을 잃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유엔 선생님 질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너무 이런데 시간을 안 쓰는 게 좋겠다. 약간 그런 코멘트 정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나? 네. 그 이제 아이소모피즘 디어렘 하다가 지금 요 내용은 어떻게 그 기대수가 이제 쭉 나갔다고 하면 기대수 한 150번, 한 170번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 내용을 다 좀 정합의 어떤 정의, 뭐 증명 이것까지 보기보다 음,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왜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는 얘기냐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그냥 다 그 얘기 하는 거구나. 뭐 내가 완벽히 이해는 못했지만 뭐 증명을 하라 하면 하기는 좀 싫지만 그래도 그 얘기 하는 거 같구나라는 그 대강의 안목? 약간 그거를 잡을 수 음,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죠. 뭐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면 또 그것조차 보기 힘든 면도 있지만 언어를 보다가도 이제 기준을 다시 세워서 거기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 H0에서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H1이나 H 뭐 2까지는 아니죠. 지금은 S1 보고 있으니까 H1이든 그 뒤에 우리가 코오모로지를 볼 때 결국 H0에서는 왜 됐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H0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U에서 상수고 V에서도 상수니까 그리고 겹칠 때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역적으로 상수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시퀀스로 어떻게 추상화할 수 있지를 좀 1대1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제 세컨드나 뭐 퍼스트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좀 그러니까 예, 퍼스트 드랑 코오몰로지를 볼 때도 아 이런 식으로 그 로컬한 특성이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는구나. 여기 좀 보일 것 같아서요. 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얘기를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제로나 퍼스트를 넘어가면 D를 읽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는 함수가 정의된다는 개념이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리고 퍼스트만 보더라도 그냥 이제 벡터장을 1대1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좀 불편한 게 뭐였냐면 이번 주에 보면서 요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이게 뭐 정의가 뭐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냥 어떤 전역적으로 정의된 어떤 미분 형식들이 있고, 그게 그뭐 대충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합성 곱하고 뭐 여기 0에서 이렇게 해서 short exact 시퀀스가 이렇게 막 존재를 한다. 그리고 요게 얘네들 사이에 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뭐 확장이 된다. 이거까지는 좋았어요. 뭐 그리고 D를 2번 취하면 가는 게 또 이 세로 줄의 이그젝트의 성질이다. 이거까지 좋았어요. 근데 얘를 보다가 유현 선생님 말씀대로 갑자기 일로 가거든요. 여기서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가서 여기서 갑자기 뭐 지들끼리 막 짬뽕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였죠? 아무튼 이렇게 얘네들끼리에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 제로에서 U 교집합 V 제로에서 여기로 가는 이 델타 맵을 정의를 해서 얘가 1차로 간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보던 거는 얘까지는 그래도 뭔가 미분 형식이 있고 함수가 있고를 알겠는데 여기서 성립하던 이 이그젝트 시퀀스의 이그젝트니스가 여기로 왜 확장되는지 잘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런 점프가 나는지 좀 저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뭐였죠? 예를 들어서 H1 그람 S1 얘가 실수인가요? 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배동성 선생님 말씀대로 요게 뭔가 동치류들끼리 자른 거니까 뭔가 대표자가 있겠죠? 뭐 이렇게 대충 쓰면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뭔가 그 와인딩 폼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클로즈드지만 이그젝트가 아닌 하나의 대표원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적분값이 되는 이그젝트가 아닌 애들, 적분값이 살아남는 애들은 결국에는 2파이 곱하기 정수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와인딩 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녀석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실수 1차원만큼 있을 것이다. 이 어떤 적분의 결과가 약간 좀 K 오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적을까요? 어떤 함수가 여기 앞에 붙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남을 것이다. 약간 요런 생각 때문에 드럼 코어모로지로 보면은 내가 상상했던 그 그림이 대표원이 와인딩 넘버로서 적히는 것일까? 그냥 그런 좀 생각들 하고
근데 요 밑으로 왜 저기로 넘어가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유현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를 조금 더 이그젝트니스의 성질을 조금 더 들여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아까 보였던 거 듀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거 네네네. 써주셨던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예전에 막 듀얼 나오길래 한번 잠깐 보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약간 외계어였거든요, 저한테는. 네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까 구호를 맨 처음에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S1 하셨는데 그 S1 위에 있는 S1 위에 살고 있는 함수를 또는 구 위에 살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S1은 알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S2도 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잠깐 제 거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 네네네. 그냥 얘가 만약에 미분이 된다면 이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어떤 벡터가 살고 있을 거고, 여기에도 벡터가 살고 있을 거예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근데 그러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거니까, 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그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얘는 듀얼이 있을 거죠.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대응되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러면 듀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듀얼 원소 그 각각의 미분 형식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걔를 또 보내주는 이 맵에서 미분 형식으로 보내주는 맵이 잘 있겠다. 그냥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결국에는 전역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 잘 모르겠으니 미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탄젠트 플레인에서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맵일 것이고 그 리니어 맵이 있으면 뭐 듀얼이 정의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 미분 형식 간에 그것도 호환이 잘 될 거고 그 미분 형식을 전역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면 얘가 정의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걸 공유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S1 같은 경우는 S1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대충 올리면 저는 그냥 진짜 대충 간단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틀리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단순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따서 0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2파이까지 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펼쳐서 여기 0부터 여기 2파이 해놓고 그냥 이렇게 잠깐만요. 네? 왜 이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냥 세타라고 두고 세타에 따라서 f 세타 하면 근데 얘가 미분에서 f 프라임 세타가 빵이니까 그냥 f 세타는 상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 갈 필요도 없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상수라는 게 어디 갔지?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게 그냥 df는 빵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냥 우리가 1차원에서 상수 미분하면 0 이렇게 되듯이 그냥 얘도 1차원이니까 얘를 세타 매개 변수로 안 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거리 이제 ds 해서 s에 대한 함수로 해서 gs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왜냐? 근데 쟤는 R1의 부분 집합인 0부터 2파이 구간 내에 정의된 함수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 두 분 말씀 다 맞는데 이게 약간 그 매니폴드의 정의를 보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F가 S1에서 S1으로 가고 저거 지금 S1에다가 0을 빼가지고 1,0 빼가지고 지금 0,2파이랑 대응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써주시면 파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파이원이요. 그 파이가 PHI 그 파이에다가 원 음, 네, PI 말고 그 이거. 발음을 제가 구분 못 하는데 네. 걔를 S1에서 그 하나 한 점 뺀 점. 한 점 빼고 S1에서 한 점 뺀 거. 네. S1에서 한 점 뺀 거에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열린 구간 0,2파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저 원 그림에서 오른쪽 선분 그림으로 보내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 1을 트랜지션 맵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코디네이트 네네네. 체인지, 뭐 차트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건 사실 F 세타라기보다는 F 합성 파이 1 인버스죠. F 합성 파이원 인버스. 네. 맞나요, 이거? F 합성 파이원 인버스. 네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애초에 미분 자체도 저 S1에서 S1으로 가는 함수 F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그 F가 음, 미분 가능하다의 의미가 저 F 합성 파이 1 인버스가 미분 가능하긴 또 좀 그렇죠. 공역이 또 S1이니까. 그러면 음, 공역 쪽에서도 파이 1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이 1 합성 F 합성 파이 1 인버스라고 파이원 한번 합성 F 합성 네. 파이원 인버스. 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0,2파이에서 0,2파이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배농 선생님 말씀은 저 그러니까 F 얘를 네, W라고 하면 아닌가? 잠시만요. 아,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W는 F죠 지금 그냥.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DW가 0이다라는 조건이 그 저 친구를 미분하면 0이다가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싫어. 이제 네. 상수가 된다는 건데요. 네네네. 그래서 배동 선생님 말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신 거니까 정확히 맞는데 네. 이제 제가 또 궁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게 이게 0,2파이에서 맞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파이 2를 잡아서 실수로 보내는, 아니요 그 파이 2를 그 비슷하게 S1 빼기 0이 아니고 다른 그 왼쪽 점을 잡는 거죠. 오른쪽 점을 지금 0이라고 표기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얘를 그냥 1이라고 할게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0하고 1은 이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빠진, 요거랑 요게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래에 대해서도 트랜지션 맵을 똑같이 잡아서 똑같은 논리를 하면 이제 또 F가 컨스턴트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음, 이 부분에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컨스턴트인 거랑 아래에서 컨스턴트인 게 그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 좀 난리 치는 건데 그 이것까지 안 해도 그 네. 위에서 배동 선생님 말씀하신 F 세타는 C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1 전체에서 상수함수다라는 밝히는 게 아니라 네. 그 1을 뺀, 저 한 점을 뺀 데서 상수함수다를 밝히신 거죠. 그거는, 어, 한 점을 뺀 거에서인 거를 밝혔다. 근데 로컬하게 지금 컨스턴트다라는 걸 밝힌 거죠.
그게 S1이 패곡선이라서 그런 거죠? 어, 한 점을 뺐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패곡선이어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제가 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넣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여기는 열고 여기는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약간 S2에서 그 네네. 북극점 빼고 남극점 빼고 이렇게 하듯이 약간,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S2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약간 러프하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S1이 있다고 쳐요. 이제 3D에서 본 거예요. 3D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치면 네.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린 거를 이렇게 말면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이 높이가 있는 거죠. 이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음수로 내려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높이가 음수가 되겠죠. 여긴 양수가 되겠고 뭐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걔는 0이고. 근데 상수라는 얘기는 그게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일정하게.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S2는 그러니까 S1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S2는 왜 그냥 못하냐? S1은 그냥 그 뭐 0부터 2파이를 넣든 아니면 뭐 0을 넣든 해서 일직선으로 한번 잘라가지고 쫙 피면 걔는 실수 축이랑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데 S2는 근데 이제 왜 실수 축을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 실수축, 그러니까 뭐냐,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S1 같은 경우는 그 R1이랑 1대1 대응이 되지만, S2는 R2랑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1대1 대응을 시키려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을 따야 돼요. 그래서 그 뚜껑은 따로 대응시키고,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다른 뚜껑은 따로 대응시키고 그렇게 해야 S2 그 뭐야 R2랑 대응이 되는데 S1은 대응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 저, 네. 근데 그 1대1 대응이랑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아, 왜냐면 그런가요? 그렇게 따지면 S2에 있는 것도 뭐 카디널리티만 따지면 그거는 네. 실수만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그냥 네. 다 그건 1대1 대응은 되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라 위상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위상적으로. 따지면 네. 네, S1도 실수하고 위상적으로 대응이 되진 않죠. S1하고 아, 실수는 위상적으로 다르니까. 그렇긴 네.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배동원 선생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약간 네네네. 한 점 빼서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아니면 S1이 너무 예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네네네. S2에서의 그 과정을 좀 따라해 보면 어쨌든 네. 한 점을 빼고 컨스턴트다라고 이제 배동원 선생님이 증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네네네네. 네, 그럼 그래서, 그 뺀 한 점까지 포함해서 컨스턴트다를 하려면 그 한 점을 포함하는 다른 오픈셋을 잡아야 되고 아, 네, 그래서 트랜지션 맵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음, 그러면 각각에서 C1이다, C2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교집합에서 U랑 V의 교집합 그러니까 오른쪽 뺀 서클이 U고 왼쪽 뺀 서클이 V라고 하면 그 두 개의 교집합에서 같아야 하니까 C1과 C2가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 뺀 애랑 여기 뺀 애랑 얘가 U고 얘가 V면 교집합이 이제 교집합이 요거 뺀 나머지가 교집합이니까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같으니까 같다. 네, 네네. 이게 이제 로컬하게 컨스턴트다라는 거를 글로벌하게 컨스턴트다라고 증명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제 네네네. 배동 선생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 구체적인 과정이 네네네.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그젝트 시퀀스, 쇼 이그젝트 네. 시퀀스는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좋습니다. 거기는, 혹시 볼 수 있으면,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뭐,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애초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드랑코 호몰로지니 호몰로지니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뭔가 계속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드랑코 호몰로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 이게 그 대수적 추상화로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가 되게 계속 보면서 좀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걸로. 네. 네, 혹시 또,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를 안 해오는 게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질문이랑 코멘트 없으시면 H1 한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1 같은 경우는, 오메가 1이 원폼이었고, 그리고 D1은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로 가는 앤데, 오메가 2는 이미 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DW 같은 경우는 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원폼, 요 원폼이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이 이해가 되고요. 이미지는 이해가 되는데 F들 중에서 이제 DF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걔를 이제 얘를 어떻게 저기 얘기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기 위해서 그 자세한 정확한 예시를 하나를 봤어요. 그게 우리가 맨날 보던 와인딩 폼인데 그 W가 D세타인 경우에는 클로즈드가 되죠. 왜냐면 D세타를 하면 DW를 하면 얘가 빵이니까. 근데 이그젝트는 아니죠. 왜냐면 적분을 해서 이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얘가 이제 코호몰로지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베이시스가 되고 그다음에 그 로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실수와 아이소모픽하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랑콤 그 H2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D2가 빵이고 그래서 커널 D2가 이제 빵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D1이 아까 0의 부분집합이었죠. 그래서 0% 0 해가지고 0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코호몰로지 드랑 코호몰로지를 계산을 해본 건데 얘를 미적분학으로 다시 한번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혹시 이제 또 이렇게 여기 D치에서 0 되는 애들 중에서 D치에서 W가 된 애들 그거를 이제 쿼션트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아까 루프 위에 비보존장이었고 클로즈드 원폼이 그리고 이그젝트 원폼은 그레디언트 벡터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걔가 얘 H1이 이제 R과 실수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S1 위에서 해석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F 세타가 있었을 때 그 DF라는 거를 취하면 얘 F 세타는 F 프라임 세타 D 세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레디언트 필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로 이런 게 있어요. 라운드 세타로 이렇게 저기 잡았는데 얘가 이제 그 뭐냐 와인딩 폼의 경우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컬을 취하면 0이 되는 거는 맞고 근데 루프 적분을 하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요거는 이제 경로에 따라서 의존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클로즈드이지만 이그젝트는 아닌 원폼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많이 봤었죠. 그래서 선적분을 하면 이렇게 이 파이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가 그 H1이 R과 이제 아이소모픽한 이유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로 만들어지는 것이 모두 다 0으로 간주가 되고 그리고 요건 약간 좀 추상적인 설명이기는 한데 그 네.
일단 그래도 해보면 그 외에 이제 순환 성분이라는 게 그 원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래서 이제 와인딩 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런 순환 성분들이 한 개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선적분 값이 실수가 나오는데 그 실수가 0이 아니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쿼션트를 했을 때 그 R과 그러니까 실수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아까 이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또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네네네. 게, 저희가 혹시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경로가 처음에 저 세컨드 서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렘 하다가 그때 레이어 기술 시퀀스에 대한 그 소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퀀스를 다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시퀀스를 제가 다루다가 그 예,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시퀀스를 다루다가 유현 선생님이 그 코호몰로지, 드랑코호몰로지 계산을 그 메이어비트리스 시퀀스 관련해서 쭉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네네네. 네네, 그거를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호몰로지도 보고, 그 다음에, 드랑코 호몰로지도 먼저 보고, 그래서 그 시퀀스 관련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드랑코 호몰로지나 호몰로지나 이런 애들을 직접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 돼 있습니다. 시퀀스에서 그 코호몰로지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술 계산을 해본다라는 걸로 또 조금 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지금 네, 하는 게. 네네네. 아, 근데 솔직히 오늘 하신 말씀들 거의 하나도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한번 게 너무 어렵고. 아, 네, 한번 또그 레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얼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공유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방금 이태호 선생님께서 그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그 말씀드리면, 저희 이해하고자 하는 건 계속 이거였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이거였는데,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잘 네. 네, 네. 네, 요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도 약간 들여다봤던 거는, 그리고 안 오시던 동안에도 못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요 드람 코어몰로지 그룹이라고 하는 요 객체들 하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아, 요거를 들여다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건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M이라고 하는 녀석이 U와 V의 합집합으로 형성될 때 그때 그 이러한 슈얼트 이그젝트 시퀀스가 생성이 된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아까 그 유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랑 저희가 대화했던 거는 요 베타 K에서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 왜냐면은 이게 교집합이 없는 데서는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전역에서 함수가 정의가 잘 되는 게 보장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딱 이 부분. 그 얘가 이렇게만 정의되어야 하고 이렇게 정의됐을 때 M에서 정의된 모든 함수들이 U와 V에 각각에 잘 정의가 되어야만 할 거다. 근데 그리고 또 베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얘가 왜 빼기로만 정의가 되어야 할까? 근데 만약에 상수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수 빼기 상수가 결국에는 그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 빼기 상수가 0이 되어야만 하는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서 건너온 상수 함수들이 여기로 건너왔고 여기로 건너온 애들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애가 빵이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건너온 녀석들이 여기로 건너갔을 때 이렇게 빼기에서 빵이 되면 결국에는 이 상수랑 이 상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상수가 같아야만 하는 이유가 얘 빼기로 정의된다면 그럴 것 같은데 얘가 과연 이걸로만 정의되어야 이 베타 K가 이그젝트하게 서젝티브한 함수로서 잘 정의가 되는지 그거를 또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롱이 세로로 이어지고 가로로 숏이 있었는데 이게 세로로 롱이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저희가 드람 코호몰로지 약간 이런 그 미분 형식들을 보면 미분과 적분 얘기로 결국엔 떨어뜨려서 볼 수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저희는 이 드람 코호몰로지에서부터 약간 메이어 비토리스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그 동성 쌤께서 해주셔서 그 정말로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게 D 취하는 거 하나하나 D를 취할 때마다 외미분을 취하는 미분 형식으로 스토크스 정리에서부터 왜 이게 두 번 가면 빵 되는지 그리고 클로즈드의 의미, 클로즈드로 그 이그젝트를 퍼센트 하는 의미를 이런 것들을 좀 뜯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미적분학 레벨에서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그젝트가 얘기하는 어 얘가 클로즈드죠. 네. 이 클로즈드랑 이그젝트랑 같을 때가 이그젝트니스가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 미적분학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안 오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스텝 나았다거나 이런 기보다는 그냥 미적분학 레벨에서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윤 선생님께서는 그 정의 그대로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계산 가능한지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런 것들 좀 올려주셨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그래서 저는 이 네 문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 이거 검색하면. 그냥 네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 치면은 그냥 구글에 나오거든요. 아, 네, 중 네네. 공백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서 레이어, 네네네. 네,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지금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네. 그래서 레이어 비트를 시퀀스의 어떤 뭐 정의랄까 그런 걸 이해하던 와중에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 쇼트 익색 시퀀스 이해하는 거였고, 그래서 거기서 좀 거슬러 올라서 그 각각의 과정을 다 뜯어보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예시들은 미적분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 다음에 방금 냈던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그, 그 어떤 구체적인 S1에서 예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저 시퀀스에서 어떻게 매칭되는지 파악하는 음, 과정. 그게 오늘의 좀 주된 내용이에요.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그냥 대충 뭘 하고 싶은 건지는 그 그냥 대충 대강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한 점을 빼게 되면 실수랑 위상적으로 달라지고 또 상수가 달라 1이 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역 S1 전체에서 같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고 아무튼 대강적으로 어떻게 흐름으로 오늘의 과정까지 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이태호 선생님 그 질문을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조건 선생님 그냥 얘기한 거 저도 이해한 바거든요. 근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아이소모피즘 티어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중에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렘은 어떻게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세컨드랑 서드가 좀 이해하려면 이제 조건희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스네이크 lem마거든요. 대소하게. 네네. 근데 이 네. 스네이크 lem마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되게
와닿지가 않은데 우리 목표는 결국에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는 거는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네. 그 한 끗 차이긴 한데 말투가 그러니까 저 이태호 선생님 말씀처럼 뭐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미적분학에서 본다가 아니라 그 세컨드, 서드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보기 위해선 이 내용들이 필요하다인 거고 그러면 이제 스네이크 lem마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하면 세컨드, 서드도 이제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네이크 lem마를 이해하려면 이게 또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의 추상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스네이크 lem마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미적분학 레벨에서 그것과 스네이크 lem마가 그게 그거구나 그냥 말장난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보는 거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보는 로컬한 어떤 특성을 글로벌하게 언제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미적분학 레벨의 그 질문에서 전부 다 오는 어떤 정리와 개념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면 메이어 비토리스의 그 뭐야 명제 자체에 그게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에 대해서 서술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걔들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와닿는 게 드럼 코호몰로지고 왜 와닿냐면 그게 결국에는 그 미분 형식들에 대한 얘기인데 미분 형식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얘기는 미적분학 레벨에서 세컨드와 서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먼저 메이어 비토리스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예시는 드랑코 호몰로지고 뭐 호몰로지나 그냥 일반적인 코호몰로지 이런 것들은 막 너무 그 정의를 알고 뭐 이해하고 이것보다는 뭔가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미적분학 레벨에서 다루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통과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코호몰로지 호몰로지 알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네. 이게 미적분학의 이야기들이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게 S1에서의 그 로컬하게 컨스턴트인 함수가 글로벌하게 언제 컨스턴트가 되냐. 뭐 그냥 보면 당연히 되는데 그게 이 개념들의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에 특히 어떻게 녹아 있느냐를 결국엔 이 메이어 비토리스가 그냥 미적분학에서 하는 그 로컬에서 글로벌 확장하는 그 얘기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더 필요한 개념들을 좀 보다가도 저는 중심은 그냥 미적분학 레벨에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이해한다. 그냥 거기가 지금 단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미적분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컨드, 서드를 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추상화해 놓은 버전이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들여다보면 모르니까, 그럼 미적분학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로 추상화됐는지 그 미적분학에 한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 비트윈 시퀀스도 뭐 그룹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적분학의 그런 그 실제 예시들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래서 스네이크 lem마도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면 네, 충분히 저희가 어떤 목적을 이루지 않나. 그리고 아까 유현 선생님께서도 이게 어떻게 그 구체적인 미적분학 이게 흐름을 좀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증명 다 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거랑은 저희가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게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네, 동일하게. 네. 저는 그 너무 공감되고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그 사실 드람 코호몰로지 저뭐 코체인 컴플렉스 뭐 이름은 어렵게 붙였지만 결국에는 스토프 정리의 추상화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그 언제 그게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잘 되고 언제 또 안 되냐 이런 거를 추상화한 얘기니 그런 것들은 진짜 미분적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감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 세로줄은 알겠는데 이 가로줄이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내용도 그렇고, 언제 저게 결국에는 로컬하게 정의되어 있는 미분 형식들 혹은 함수들이 언제 전역적으로 확장되는가는 미적분학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저 부분이 좀 확실하게 되면 계산하고 조금 연결지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기에 좀 되게 많이 매몰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 유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에 왜 저게 저렇게 돼야 전역적으로 확장이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드랑커 호몰로지랑 호몰로지랑 막 이렇게 계속 중간에 막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서브 스터디 할 때 그 위상수학 왜 위상 그딴 식으로 정했냐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채널지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게 요 드랑커 호몰로지랑 호몰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그 위상수학 그쪽으로도 조금 그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깊어지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약간 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근데 유현 선생님 계산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도대체 그 클로스랑 이그젝트랑 그다음에 그 걔네들을 쿼션트한 것이랑 이런 것들이 뭐 미적분학이랑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팠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김남호 선생님 보시는, 그리고 유현 선생님 같이 보시는 요 가로줄 있잖아요. 가로줄 부분도 좀 더, 네, 이후에 좀 보면 네,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유현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그 질문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드랑코몰로지 그, 뭐, S1에서의 0, 제로, 그리고 S1에서의 그, 퍼스트, 약간 이런 것들이 R로 등장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왜 R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이해 안 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R1인지 알고, 그리고 그거의 디멘전이 베티수로고 정의가 돼서 뭐 1이다. 아, 왜 그게, H0랑 H1이요? 네네네. 음, 그것도 S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현선님께서 아까 해주신 질문이 해결돼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 상수함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에서 S1에서 전역적으로 그, 뭐야, 디클로즈드 된 녀석들, 그러니까 0이 되는 애들은 상수 함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를 보려면 S1 전역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상수 함수가 걔네들밖에 없음을 확인해야만 하고 이제 확인해야만 하려면 U랑 V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유교집합 V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M 전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 드랑코몰로지에서 그 얘는 R, 얘는 R2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음, 근데 또 기분이 좋은 건 그래도 뭔가 질문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생각을 딱 이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레코드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레코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